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원래 무승부 한 주 한번 가려 했는데 발렌시아 레알 마엔이 좀 불안해서 유벤이랑 니스도 오버를 봤었기 때문에 그냥 오버로만 묶어 갔는데 얻어 걸렸다. 해서 무승부는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오버 조합 하나 적중했기 때문에 베트남 그때 인테르 승에 이어 해축 연승을 지금 흐름을 좀 탔고, 오늘 경기가 좀 많죠. 뭐 평소 주말보다는 적긴 한데 그래도 경기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다 끝냈습니다. 분석은 다 끝냈고 아직 조합이 전이라서 그렇긴 한데 좀 빨리 조합까지 마무리하고 오려면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방송을 미리 켰고 분석한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9시 반 마감이죠. 가장 첫 경기가. 그리고 승무패도 9시 반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번 번니. 사실 번니가 최근에 이제 두 경기 승리가 없다 보니까 살짝 불안하긴 해요.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잡긴 했지만 무패 흐름이 좀 길긴 합니다. 얘네가 지금 7승 5무거든요. 12경기 무패. 미러일전 이후에. 근데 블랙번도 홈에서 나름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합니다. 번니야 뭐 홈에서 무패고 원정 성적도 1위긴 한데 블랙번이 홈에서 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블랙번에 일단은 일본 선수 이제 오하시 유키도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부상으로 결장이고 미드필더도. 그래서 번니는 퇴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홈팀에 비해 결장 부분이 그래도 번니가 조금 더 낫지 않나요? 번니 승무 보고 언더 봅니다. 언더. 요 밑에 4경기는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앞전 4경기. 그래서 언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고배당으로는 번니 승 정도? 요게 아마 한 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번니 승을 6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크하고 플리머스. 이거 아무리 보더라도 스토크 승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플리머스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스토크도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최다 실점팀. 득점은 같지만 실점이 21골이나 차이가 나고, 그나마 플리머스가 홈에서 봐줄만 한데 원정 2무 11패입니다. 3득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스토크 부상이 뭐 공격에 한 명, 수비도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명 있긴 한데 플리머스도 뭐 출전 정지라든가 부상 의심 선수들이 있어서 요거는 그래도 스토크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엔 보기에는 스토크를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 왜냐? 최근에 썬더랜드전 이긴 것도 오랜만에 이긴 거라서 사실 마인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플리머스도 지난번 브리스톨전 비겼기 때문에. 물론 원정에서 실점이 워낙 많지만 번니나 브로미치전 1대0 패배도 있기 때문에 뭐 승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자, 스완지 브로미치. 이거는 사실 스완지가 브로미치 상대로 아까 보니까 상성에서도 홈에서 4연승 중이고, 그리고 브로미치가 홈 원정 막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 홈에서 1패, 원정에서 3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스완지가 그래도 원정보다 홈이 승점이 좀 더 낮고, 그리고 최근에 포츠머스한테 4실점 했는데 홈에서는 나름 이제 루턴타운이랑 퀸즈파크를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걸리는 부분이 뭐냐? 루턴타운도 결국엔 역전을 했던 경기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이기다가 역전당했던 부분, 오버가 많아요. 그리고 브로미치도 최근에 원정 성적이 승리가 없긴 합니다. 패배가 적긴 한데 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버 가해가 좀 빡센데, 최근에 브로미치도 꾸준하게 좀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와포드, 더비카운, 셰필드 한 골씩 넣어가지고 스완지의 최근 득점력이면은 요거 오버 봐야 된다. 오버 갑니다. 오버 딱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트넘하고 뉴캐슬,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분석했을 때랑 좀 다른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토트넘 뉴캐슬은 확실히 이제 승무패 다 보였는데 지금 메디슨이 질병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전기퍼의 부상부터
지금 우도지 최근 부상, 로메로 거의 살짝 장기 부상이죠. 그리고 드라구신도 질병 표시가 되어 있고, 뭐 반더벤, 벤데이스 뭐 장기 부상에, 벤탄쿠르 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뭐 남아 있는 선수들이 몇 안 돼요. 뭐 존슨, 뭐 손흥민, 베르너, 솔랑케 뭐 몇 안 되는데, 클루세브스키랑 이거 이 정도로 만약에 결장자가 많으면 지금 뉴캐슬 흐름을 깰 수 없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뭐 손흥민을 응원하고 토트넘을 응원할지라도 이거는 갈 수가 없다. 토트넘 원래는 승무패 다 봤거든요. 근데 약간 뉴캐슬 승무 쪽으로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메디슨까지 못 나오고 막 수비 쪽에 드라고신도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뉴캐슬 흐름이 3경기 무실점이거든요. 리그만 보면은 4경기 무실점입니다. 무실점이 이제 레스터 4대0, 입스위치 4대0, 에스턴 3대0, 맨유 2대0. 그래서 13골 넣을 동안 단 한 골도 안 먹혀서 그렇다고 부상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주전기포 부상에 수비 쪽에 파비안 시아의 이제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여요. 다만 토트넘이 득점력으로는 좀 빡셉니다. 리버풀 다음으로 득점력이 많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게 뭐 5대0, 뭐 4대0, 4대1 이런 스코어가 은근히 좀 많았기 때문에 뭐 부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맨유, 에스턴, 입스위치, 레스터처럼 무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원정 본머스나 노팅엄전에 무득점을 하긴 했지만 홈에서 최근에 무득점 했던 건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더라도 최소 한 골은 넣지 않을까. 아니면 토트넘 2풀에는 배당 대비 별로고 뉴캐슬이 너무 승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불안합니다. 왠지 뉴캐슬 가면 토트넘이 이길 것 같고 토트넘 가면 또 이제 당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3.5라도 오버 보는 게 맞다. 오버 봅니다. 오버. 애초에 오버를 봤기 때문에 승무패는 뉴캐슬 승무로 좀 보긴 해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결장자가 많아서 이게 지금의 토트넘 흐름, 뭐 손흥민이라도 좀 폼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뭐 오늘 기점으로 갑자기 폼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뉴캐슬의 저 흐름을 막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요. 다만 홈의 토트넘을 좀 믿어야 되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다음 경기가 며칠 뒤에 리버풀 경기라서 이게 준결승이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또 FA컵도 있고 좀 일정이 좀 빡세긴 하네요. 그 다음 또 아스날 원정, 좀 있으면 또 유로파도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 안 좋아 보입니다. 그냥 이제 관전만 하세요. 막 주력으로 가진 말고. 자, 베네치아 엠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경기 무승부 때문에 고민을 많았는데 요거까지만 공개를 하죠. 일단 무승부 쪽으로 배당이 빠집니다. 베네치아가 최근 2골을 3번이나 넣었고 나폴리전 무득점 했지만 예전에 이제 우디네세, 뭐 몬차, 아니면 홈에서 제노아 은근히 다득점했던 경기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유벤투스 원정도 2골을 넣었고, 그리고 엠폴리의 입장이 좀 더 급한 건 맞거든요. 왜냐면 3경기 3연패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원정에서 라치오전도 아쉽게 졌던 것도 있고 아탈란타전도 3대2로 지고 한데 엠폴리도 뭐 베로나전 4골이라든가 최근 득점력이 무득점보다는 득점했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베네치아가 최근 오버 나온 확률이 높고 엠폴리도 은근히 오버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 무승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원래는 엠폴리 4연패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엠폴리 프렌을 볼까도 생각했지만 베네치아가 은근히 최근에 득점력이 좋아서 엠폴리 4연패의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오버로 가겠다. 물론 이제 두 팀이 득점력이 같지만 베네치아가 실점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베네치아가 믿을 건 원정에서 3무 7패이기 때문에 홈에 3승 1무. 그나마 홈에서 믿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도 오버 봅니다. 요것도 오버 보겠다. 그래서 요거까지 오버 보고, 자, 그다음 브리스톨하고 승무되는 것들은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비카운 이게 지금 승무패에서
제가 승무패까지 같이 보면서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변수를 좀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퍼센테이지가 50% 넘어가는 게 일단 스토크, 그리고 뭐 브리스톨, 노리치, 그리고 셰필드 웬즈, 그리고 뉴캐슬, 그리고 또 에스턴 빌라, 본머스, 맨시티, 브랜드포드, 아스널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경기 정도 되거든요. 4경기 빼고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기 때문에 변수가 한 반 정도 나오면은 사람들이 맞추기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브리스톨 상성에서도 더비카운 상대로 3연승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플리머스전 좀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홈에서 4경기 무패거든요. 3승 1무. 그리고 뭐 무득점 경기도 없었고 홈에서. 그래서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비카운 상대로 상성도 좋고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브리스톨이 홈에서 패배도 적고 더비카운도 홈에 비해 원정이 아주 안 좋긴 한데 뭔가 살짝 불안해요. 당연시 여기는 이런 경기들이 승무패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비카운이 지난번 셰필드 웬즈전 2골도 넣었고, 최근에 뭐 루턴타운 원정 아니면 번니 원정에 비겼던 경기라든가 은근히 원정에서 비겼던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흐름대로라면 브리스톨 승 보는 게 맞는데, 굳이 오늘 이제 나머지 경기들 중에 봤을 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브리스톨 승무 봐요, 승무. 무가 걸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진 않습니다. 승무패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그래서 무승부를 노려보겠다, 승무패에서. 자, 헐시티하고 리즈. 그러니까 리즈도 보면은 엄청 좋거든요. 1위고 헐시티 뭐 지금 강등권에 뭐 비교가 안 되죠. 득실도 너무 차이 나고. 근데 이제 딱 하나 단점이 원정 성적에서 그 리즈가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살짝 불안합니다, 홈보다. 그리고 헐시티는 오히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라 무조건 리즈 승 가야 되긴 하지만, 헐시티 일단은 공격에 장기 부상자가 많고 뭐 출전 정지에 뭐 미드필더도 부상이 뭐 장기 부상이긴 하지만 있고, 그에 반면에 리즈는 거의 결장자가 공격이랑 미드필더는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이제 수비 쪽에 걔네도 이제 최근 부상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돼서 부상도 아마 나올 확률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만 놓고 보면 무조건 리즈 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리즈가 지난번 블랙번전 비겼고, 그리고 원정의 더비카운이나 스토크 이기면서 연승 중이긴 한데 그동안의 전적들 보면 무도 은근히 많았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뭐 스완지 4대3이라든가, 왜냐면 헐시티가 지난번 미들즈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에 졌던 전적들 보면은 생각보다 예전에 썬더랜드라든가 브로미치 아니면 블랙번 한 골차 승부가 은근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요것도 표시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리즈의 그 원정의 불안감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리즈 승을 보지만 저는 간다면 굳이 핸디무로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도 핸디 무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리즈가 지금 지금 5승 2무니까 7경기 무패죠. 근데 더비카운도 사실 한 골 차였고, 헐시티도 최근에 거의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난 프레스턴전처럼 선제골을 내주면 비길 수가 있다 해서 고배당 측면으로 노려야지. 예. 그리고 미들즈브로하고 카디프는 보니까 카디프에 공격진의 그 퇴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선수가 최근에 골을 넣었던 적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칼럼 로빈슨. 근데 그 와포드전 2골 그리고 옥스퍼드전 1골 넣었던 걸로 이제 그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미들즈브러의 무패 흐름과 최근 홈에서도 셰필드 웬즈 3대0으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긴 게 좀 아쉬운데, 번니랑 비기고 미럴 잡고 그리고 골 많이 넣을 때는 5대1, 4대1, 뭐 6대1까지 이겼기 때문에 흐름만 봐서는 요거는 카디프가 강등권이고 득실 차이도 너무 나서 아무리 봐도 이건 미들즈브러 승밖에 안 보인다. 다만
카디프도 최근에 쉽게 안 졌기 때문에 미들즈브로가 마인을 했던 경기가 최근에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뭐 예전에 다득점 할 때야 가능했지 그 부분이 살짝 좀 의문이 들어서 일단 미들즈브로 승만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노리치하고 코번트리는 노리치 승무 봅니다. 근데 브리톨 승무는 약간 무가 걸렸던 걸로 치면은 노리치 승무는 승을 좀 더 많이 봐요. 이것도 승을 좀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요거는 확실히 승을 가볼 만하다. 왜냐면 코번트리가 홈에서 지금 5경기 무패지만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노리치가 원래 홈에서 잘합니다. 다만 이제 요새 홈 성적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5승 5무 2패긴 한데 원정이랑 홈 득점력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2배 정도. 그리고 코번트리는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이 좀 아쉽긴 하고 그리고 노리치 장기 부상자 빼고는 거의 큰 변화가 없고 코번트리가 오히려 최근에 이제 얘도 한 3-4경기 못 나왔는데 공격진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다면 노리치 승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왜냐 지난번 번리전 역전패도 그렇고 썬더랜드 역전패도 그렇고 확실히 노리치가 홈에서 잘할 땐 잘해줍니다. 최근에 퀸즈파크전 비긴 게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코번트리의 최근 포츠머스 4실점을 생각하면은 쉽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카리프전도 결국엔 퇴장 이후에도 골을 못 넣었습니다.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노리치 승 봅니다.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무 정도 생각하는 게. 자, 프레스턴하고 옥스퍼드도 갈게요.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승을 좀 더 많이 봐요. 왜냐면 프레스턴이 최근에 홈에서 이제 6경기 무패 2승 3무인데 최근 연승 중이고 어쨌든 옥스퍼드가 3연승을 하고 있어서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흐름만 보면은 오히려 프레스턴보다 옥스퍼드가 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득점은 같지만 실점이 조금 더 유리하고 프레스턴이 둘 다 홈에서 강팀입니다. 홈에서 8위 10인데 둘 다 원정 성적이 아주 안 좋은데 옥스퍼드는 더 안 좋거든요. 1승 2무 8패로. 그래서 지난번 미러를 이긴 게 운이 좀 따라줬다 보고 최근 홈에서 2연승. 근데 그 예전의 원정 성적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홈에서 패배가 없는 프레스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리즈전도 사실 1대0으로 이기다 이제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스턴 승을 좀 더 보고 무는 옥스퍼드의 흐름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질차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하고 미럴. 요게 좀 고민되는데 흐름은 사실 셰필드 웬즈거든요. 미럴이 뭐 무패 흐름도 지금 끊긴 상황이고 예전에 그리고 그나마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좀 더 좋은 편이지 원정은 1승밖에 없습니다.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셰필드 웬즈는 홈이나 원정이나 뭐 승 차이가 거의 없고 큰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비 쪽에 한 명 정도만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되는데 미럴도 딱히 최근 부상은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을 좀 오래 이어가다가 최근에 코번트리 시작으로 3연패 블랙번 한번 이겼지만 또 3경기 승리 없고 지금 2경기째 득점 없고 원정에서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고 오히려 셰필드 웬즈는 더비 카운도 4대2로 잡았죠. 스토크 2대0으로 잡았죠. 그리고 최근에 진 거는 블랙번밖에 없고 프레스턴 카디프 다 비겼는데 뭔가 셰필드 웬즈의 3연승이 안 보인다. 미럴이 너무 이제 흐름상 안 좋은데 뭔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기분이 들어서 저는 미럴 프레임 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보는데 역배까지 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 상성에서 보니까 셰필드가 미럴 상대로 조금 밀리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아주 살짝 밀린 거지 뭐 압도적으로 밀렸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럴 프레임 본다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은 느낌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럴 프레임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와포드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오늘 무승부를 거의 안 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포드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왜냐면 와포드가 원래 홈에서 강한 팀인데
최근에 처음으로 졌죠. 그래서 9승 2무 1패입니다. 셰필드도 9승 2무 1패. 근데 셰필드하고 와포드의 차이점이 뭐 순위도 셰필드가 높고 한데 와포드는 득실이 똑같아요. 34골로. 근데 셰필드는 34골에 실점이 16골이기 때문에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점 부분 그리고 홈에서 아무리 와포드가 강해도 셰필드는 원정 성적이 와포드만큼 안 좋진 않아요. 번니 다음으로 좋기 때문에 6승 3무 3패라서 그리고 둘 다 이제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와포드가 좋긴 합니다. 왜냐면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장기 부상자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그리고 최근에 수비 쪽의 부상까지 생각하면은 와포드가 좋은데 와포드 예전 경기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포츠머스 2대1 역전승, 브로미치 2대1 한 골차, 브리스톨, 옥스퍼드, 블랙번, 미들즈브러, 썬더랜드 다 한 골차입니다. 그러니까 9승 2무 1패긴 하지만 아슬아슬했던 경기가 상당히 많고 그게 카디프전에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퀸즈파크 3실점. 근데 셰필드도 보면은 번니전에 첫 패배하면서 브로미치 비기고 썬더랜드 그때 아마 PK도 놓치면서 결국엔 2대1로 졌고 해서 둘 다 어쨌든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와포드도 4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그래도 와포드가 홈에서 쉽게 안 지기 때문에 3연패까지 하면서 질 그림이 안 보여서 무승부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셰필드도 연패까지는 안 하고 요 그림이 가장 좋다 생각해서 무승부 봅니다. 요거 무 보겠습니다. 무 하나만 표시해 줄 거예요. 무 아주 간결하게. 자, 에스턴하고 레스터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하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리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노리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요. 잠깐 얘기해 주자면 일단은 퍼센테이지 높은 것 중에 아까 브리스톨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셰필드도 거의 60%거든요. 사실 이거 미럴 프렌 노린다는 건 변수를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에스턴하고 본머스, 맨시티, 브랜드포드, 아스널이 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뭐 적게는 50 몇 프로에서 많게는 뭐 80% 넘게까지. 자, 이 중에서 좀 노리는 것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드리면 그 하나 중에 경기가 에스턴입니다. 에스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 배당도 너무 적고 지금 득점력 뭐 7점 보더라도 레스터한테 지지 않고 또 에스턴이 5승 3무 1패로 아주 좋기 때문에 레스터의 원정 실점률이면 레스터 승 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스턴이 맨시티도 2대1로 잡고 브라이튼전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원정에 비해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노리고 있는 게 존 두란이 지금 출전 정지고 로저스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팀에 세 번째로 골이 많거든요. 존 두란은 평균 시간이 좀 짧은 대신에 골을 많이 넣었는데 모건 로저스가 이제 6득점에 3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공격 쪽에 이제 와킨슨이 그나마 이제 해줘야 되는데 뭔가 저는 두 명이 못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레스터 입장에서는 좀 해볼만 하진 않나 생각합니다. 주전키퍼가 일단은 빠지긴 하지만 은드리아 지금 이제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고 공격 쪽에 그래도 많은 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레스터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거든요. 4연패. 근데 뭔가 원정에서 아스날전도 2골을 넣었었고 예전에 리버풀전도 최근에 전반 1대1 상황을 놓고 본다면 뭔가 에스턴의 당연한 승리가 여겨지지만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승부식으로는 일단 레스터 2프렌 노립니다. 2프렌. 에스턴이 이겨도 막 뭐 다득점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골차 승부라서 일단 승부식으로는 2프렌 노리고 2.5면 오버 가겠는데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승무패에는 에스턴 승을 배제하고 무패로 한번 노려보겠다. 오늘 노릴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뭔가 변수를 노리려면 뭔가 포기하긴 해야죠. 그래서 앞쪽에 노리치 승을 좀 더 봤기 때문에 뒤쪽에서 노린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프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제발 이제 레스터가 선제골 넣어주길 그렇게 바라고, 그 다음 본머스 에버턴은 요것도 본머스 쪽으로 배당이 빠집니다. 뭐 이해는 하겠지만 요것도 제가 변수를 노리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머스 승무 봅니다. 승무. 근데 완전 승을 못 보고 무를 끼기 때문에 승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4승 3무로 흐름도 좋고 본머스가 지금 순위도 높고 다 좋거든요. 왜냐면 에버튼이 득점력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득점이 2배 차이 나고 실점도 오히려 본머스가 한 골 적고 하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도 좋고 에버튼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원정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렇다고 이제 본머스가 부상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뭐 에버튼이 좋을 게 없어요. 에버튼도 부상이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최근에 크리스탈전 비겼던 거 웨스트햄. 물론 걔네보다는 에버턴이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에버턴이 그래도 득점력이 저조하지 0대0 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에 노팅엄전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 뭐 아스날, 그리고 맨시티, 그리고 뭐 웨스트햄, 아니면 그 전에 지더라도 이제 뭐 사우스햄튼한테도 1대0, 맨유 4대0 빼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 한 골 찹니다. 예전에 토트넘전 빼고. 그래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면 이기진 못하더라도 이 무가 많은 에버턴이 또 무승부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연패가 없어요. 예전에 그 한참 뭐 4연패인가 뭐 그 정도 할 때 말고는 리그에서 최근 리그 연패는 없습니다. 항상 지고 난 뒤에 이기거나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해서 저는 본머스가 무패 흐름을 이어가지만 물을 캘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승무 보기 때문에 승부식으로는 안 가고 한번 노려보겠다. 아까 어디 갔죠? 표시를 했나? 노리치는 아니구나.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하고 잠깐만. 그 다음 뭐였지 경기가? 크리스탈 첼시. 요거는 별 얘기 안 할게요. 첼시 승 봅니다. 왜냐? 오늘까지 못 이기면 답이 없다. 지금 연패 중이고 풀럼전은 그래. 뭐 1대0으로 이기다 뭐 방심했든 뭐 운이 안 따라줬든 후반 막판에 역전 당한 건 알겠는데 이게 그 입스위치 진 거는 좀 타격이 좀 크다 봅니다. 왜냐? 그 전에 에버턴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첼시가 이제 뭐 그때 몇 연승이었죠? 8연승? 그리고 한 12경기, 11경기 무패였던 걸로 아는데 요즘에 최근 흐름이 좀 깨졌다. 근데 크리스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에제나 뭐 이런 뭐 기타 몇 번 못 나왔던 적이 있던 걸로 아는데 뭐 부상도 딱히 안 뜨고 그리고 첼시도 큰 부상이 없긴 한데 크리스탈이 지난번 사우스햄튼 선제골 내줬던 거라든가 최근에 아스날전 5실점, 물론 뭐 맨시티 비긴 거라든가 뭐 토트넘도 잡고 예전에 뭐 맨유 비기고 아니면 리버풀전도 한 골 준 거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쉽게 졌던 경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아스날 5실점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한 골 찹니다. 다만 첼시가 오늘마저 못 이기면은 지금 순위가 4위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라서 뭔가 오늘은 3연패 안 하면서 이겨주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오버로 접근하려 했는데 승이 더 좋아 보입니다. 첼시 승. 첼시 승만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맨시티하고 웨스트햄. 요거는 변수를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 맨시티가 요새 안 좋다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안 좋다가 노팅엄 상대로 3골 넣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거 3골 넣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레스터 원정에서 2골을 넣었고 그것도 오랜만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승이 없었습니다. 그 토트넘전부터 시작해서 뭐 5연패, 7경기 무승, 한 번 이기고 지금 다시 5경기 무승, 14경기에 2번밖에 못 이긴 꼴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흐름을 좀 바꾸려면 오늘 승리가 필요한데 웨스트햄이 아주 좋다. 좋은 먹잇감이다 생각하는 게 뭐 웨스트햄이 원정 성적이 거의 뭐 반반이긴 하지만 맨시티의 공격에 큰 부상이 없고 해봤자 이제 키퍼가
주전키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에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수비 쪽에 후뱅 디아스하고 장기 부상자 빼고는 큰 결장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웨스트햄은 어쨌든 주전키퍼의 부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서브가 좀 많이 뛰었으니까. 그리고 안토니오는 여전히 그 사고 때문에 부상이고 보엔이 못 나온다는 거. 얘가 거의 풀로 뛰었거든요. 모든 경기. 5골 4어시로 팀 내 뭐 골 어시 가장 많고 공격 포인트도 가장 많은데 못 나온다? 뭐 그러면 다른 뭐 파케타, 쿠두스 있긴 하지만 이 못 나오는 부분 크다 봅니다. 더군다나 지난 리버풀전 5실점까지 생각하면은 이거는 오늘 가장 좋은 경기 중에 하나지 않을까. 맨시티 승 마엔. 전 2마엔까지 봅니다. 2마엔. 전반에 2골만 넣어준다면 저는 3.5 마엔도 불가능하다 안 보거든요. 왜냐면 화풀이할 상대가 좀 필요하니까 맨시티 입장에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사우스햄튼하고 브랜트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제가 브랜트포드 승무로 보는데 요 경기는 애매해서 아마 뺐던 것 같아요. 제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왜냐? 너무 어렵다. 왜냐면 브랜트포드는 압도적으로 홈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홈에서는 지금 리버풀 다음으로 그 순위가 높거든요. 승점이 같습니다. 22점. 7승 1무 2패.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1승 1무 7패로 말이 아닙니다. 원정에서 2무 8패. 그나마 홈에서 1승 하니까 다행이죠. 근데 브랜트포드가 그 사우스햄튼보다 실점도 적고 득점이 거의 한 3배 차이 납니다. 3배 좀 안 되게. 왜냐? 꼴찌거든요. 사우스햄튼이 득점이. 에버튼이 득점이 적은데 걔네보다 더 적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 2무 7패입니다. 지금 오늘 붙는 사우스햄튼하고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다. 득점도 한 자릿수. 그래서 홈하고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볼만 하다. 사우스햄튼은. 경고 누적 한 명 빼고는 최근 부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브랜트포드도 마찬가지로 수비 쪽에 최근 부상 말고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뭐 은베모하고 요한의 위사의 득점력이면은 그래도 골 아무리 원정에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 브라이튼전 비기고 그리고 예전에 첼시나 뉴캐슬 뭐 에스턴 그리고 풀럼 뭐 맨유 토트넘 맨시티 다 지긴 했지만 한 골씩은 다 넣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 놓고 봤을 때 사우스햄튼이 이길 확률보단 브랜트포드가 이길 확률이 높다. 다만 이제 무승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 브랜트포드의 원정 성적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최근 은근히 한 골차가 좀 많습니다. 홈에서 리버풀 2대3 아니면 뭐 리그컵 제외하더라도 최근 웨스트햄 0대1 그리고 원정도 보더라도 풀럼 크리스탈 다 한 골 차였고 그리고 지난번 선제골도 있고 해서 브랜트포드가 이기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해서 승무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이 경기. 건너뛰고 자, 그 다음 오만 바레인 그냥 무 봅니다. 무. 상대 전적 보니까 오만이 바레인 상대로 진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5승 5무. 중립 경기에서도 바레인 상대로 이긴 경기도 많고 그러니까 졌던 경기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근데 이게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다 보니까 그냥 무 봅니다. 오만 바레인 지난번 한 명씩 퇴장이 있더라고. 공격 쪽이었나? 근데 우연찮게도 퇴장당한 팀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해서 그냥 무 찍고 넘어가겠다 요건. 그리고 생떼띠엔하고 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경기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생떼띠엔이 지금 4연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그나마 얘네가 믿을 건 홈 성적인데 조금 빡세 보여요. 왜냐면 랭스가 뭐 득점이나 실점 부분이 그러니까 득점보다는 실점 차이가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랭스가 실점이 좀 적은 팀이기 때문에 생떼띠엔이 원정 승리가 없고 홈에서 4연승이 전부긴 하거든요.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도 특징이고 그래서 랭스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생떼띠엔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래도 최근에 모나코나 스트라스부르 전을 뭐 득점 없이 비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그래도 예전에 뭐 3대1, 2대1, 뭐 2대2 득점력이 좀 더 괜찮은 뭐 생태띠엔도 득점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랭스 승무로 보되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표시는 랭스 승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지면 5연패인데 리그 4연패고 근데 무승부가 없다는 게 걸리거든요. 생태띠엔이 최근에 무도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그거 아니면은 랭스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최근 컵대회 원정도 이겼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오렌티나 나폴리 요것도 보니까 나폴리 흡입차가 결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딱히 큰 결장이 없다. 뭐 심장 질환 한 명 빼고는 크게 없고 폴리타노도 지금 못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비 쪽에 한 명도 최근에 이제 부상을 당했고 해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피오렌티나가 좋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성적이 뭐 나폴리가 2위긴 한데 9승 5무 3패입니다. 홈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물론 나폴리도 원정 6승 2무 1패로 좋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 유벤투스전 비겼고 그리고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우디네세전도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나폴리 물론 최근 3연승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 생각보다 최근에 실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 라치오 3골, 우디네세 제노아 이겼지만 한 골씩 그리고 우디네세는 역전을 했던 경기죠. 해서 이거는 뭐 무승부는 잘 모르겠고 피오렌티나 홈이 프렘 받았기 때문에 프렘 봅니다. 넘어가고 자 그다음 브라이튼하고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이제 홈에서 잘 안 지는 편이죠. 그나마 그래서 순위는 아스널이 높고 득실도 아스널이 더 좋은데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리고 아스날은 홈의 무패지만 원정 무패는 아니기 때문에 실점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브라이튼 데니웰백의 부상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부상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아스날이 일단 수비에 율리엔 팀버의 경고 누적과 그리고 공격에 이제 부카요 사카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가요. 입스위치전 한 골에 아쉽지만 브랜드포드전도 결국에는 브랜드포드가 아까 얘기했지만 홈에서 강하지 원정에서 강한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포드 홈 그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원정 갔지만 3대1로 이겼고 해서 최근에 아스날의 이제 득점력을 볼 때는 브라이튼도 뭐 홈에서 나쁘진 않는데 최근 사우스햄튼전 비기고 크리스탈 3실점 뭐 브랜드포드 비기긴 했지만 최근 홈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다 해서 저는 배당의 아스날이 올라가긴 해요.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못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카요 사카가 빠졌다고 해서 아스날이 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아스날이 다음 리그컵 뉴캐슬 경기가 있어요. 그게 변수면 변수겠지만 글쎄요. 어쨌든 리그 경기도 중요합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왜냐? 이게 리버풀이 지금 한 경기 덜 치르고 6점 차기 때문에 이기는 순간 9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스날 승 봅니다. 그냥 승만 볼게요. 승만. 아스날 승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승무패도 이제 포함된 경기인데 만약에 뭐 아스널이 좀 애매하다 하면은 뭐 이쪽의 변수를 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맨시티나 아스널 쪽은 안 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브랜드포드나 본머스 아니면 에스턴 아니면 뭐 셰필드 왠지 뭐 정 안 되면 이제 브리스톨도 노리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이제 무승부 살짝 걸렸던 노리치나 프레스턴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릴하고 낭트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보니까 릴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순위도 5위고 2번밖에 안 졌고 특히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뭐 낭트가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공격의 제그로 뭐 바요 부상이긴 합니다. 물론 바요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제그로바가
데이비드 다음으로 이제 득점이 많긴 해요. 4골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뭐 최근 부상 뭐 수비 쪽에 못 나오는 선수 한 명 빼고는 없어 보이고 낭트가 오히려 더 빡세지 않나. 이 골키퍼가 지금 정신질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브 나올 테고 공격에 모제스 시몬 팀 내 4골 5어시 공격 포인트 가장 많은데 부상 해서 릴이 홈에서 웬만하면 안 지고 지금 언제부터 무패였냐면 스포르팅 원정 9월 18일이니까 지금 3개월 넘었죠. 4개월째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뭐 만났던 팀들 보면은 모나코 원정,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 AT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홈에서 유벤투스, 홈에서 리옹, 니스 원정, 볼로냐 원정, 마르세유 원정. 개빡센 팀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랑스도 잡고 뭐 모나코 비기고 니스 비기고 뭐 볼로냐 잡고 그래서 무가 중간중간에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낭트의 흐름으로는 뭐 물론 낭트도 파리한테 한번 비기긴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이 뭐 랑스전도 좀 아쉽게 지고 하긴 했지만 지금의 릴 흐름을 잡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주 공격수의 부상까지. 그래서 릴 승부입니다. 다만 마에는 못 보겠다. 왜냐면 릴도 마엔승으로 이긴 경기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겨도 한 골차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 승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라스 베로나 대 우디네세. 요것도 보면은 우디네세가 최근 토리노전도 2골 넣었다가 이제 2대2로 비기고 피오렌티나 1대0으로 지고 있다 2대1로 역전하고 요새 은근히 좀 골을 좀 넣습니다. 우디네세도 보면. 그리고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볼로냐를 이긴 게 좀 크긴 하거든요. 아마 볼로냐가 거의 안 지는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홈에선 여전히 3연패 중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무승부로 배당이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득점은 비슷합니다. 헬라스가 한 골이 많은데 무승부가 없다는 점. 얘는 무승부가 없어요. 6승 12패. 근데 득점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실점에서 우디네세가 훨씬 좋다. 그리고 쭉 보니까 우디네세 주전키퍼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피오렌티나 역전했던 상황이나 토리노전 2득점 선제골 그리고 뭐 몬차 원정도 2골 나폴리전도 선제골 놓고 3대1로 지고 그리고 아탈란타도 선제골 놓고 2대1로 역전당하고 해서 요새 선제골도 은근히 좀 넣기 때문에 베로나의 홈에서의 그 연패 흐름보다는 우디네세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디네세 승을 좀 더 봐요. 왜냐? 무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면은 그래도 우디네세 승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배당은 무승부로 떨어지지만 뭔가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승부를 많이 안 봐서 그냥 베로나의 연승이 안 보인다. 베로나가 연승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기면 그 다음 경기 졌거든요. 연승을 하면 좋겠지만 우디네세도 이기면 원정 연승이긴 한데 그래도 실점이 많은 베로나라서 그리고 아마 상대 전적 제가 상대 전적을 지금 몇 개 건너뛴 것 같긴 한데 상대 전적은 우디네세보다 좋긴 합니다. 베로나가 홈에서 그 부분이 살짝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디네세 쪽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릴도 상대 전적이 뭐 압도하고 브라이튼 아스널도 아까 건너뛴 것 같은데 아스널이 상대 전적 최근 좋습니다. 브라이튼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오렌티나 나폴리도 안 본 것 같은데 피오렌티나 나폴리도 나폴리가 살짝 더 좋고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뭐 이거 생테티엔도 안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짚고 넘어갑시다. 생테티엔도 최근은 랭스가 조금 더 좋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리옹 몽펠리에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무승부만 갔으면 이제 적중을 못했을 텐데 오버를 이제 억지로라도 갔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 베트남 경기는 이제 한 경기밖에 안 갔기 때문에 뭐 틀렸으면 아예 틀렸을 거고 해서 오늘은 경기가 어제 그제보다 많지만 평소 주말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잘 찾아가야 될 거 찾아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올해부터는 최대한 두 경기, 세 경기 내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너무 좋아 보이면 그냥 다 찢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리옹하고 몽펠리에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아무리 보더라도 리옹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파리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뭐 홈에서 4대1로 니스를 잡거나 앙제전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몽펠리에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득점 꼴찌는 아닌데 실점이 가장 많고, 득실이 그래서 생테티엔보다 더 안 좋아요. 마이너스 23. 그리고 몽펠리에는 유일하게 원정에서 무승부도 없습니다. 7전 전패입니다. 전패. 생테티엔 스타드랜도 1무 7패인데 유일하게 7경기 7패 3득점. 득점도 제일 적어요. 근데 홈에서 그래도 득점력도 괜찮고 한 리옹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공격에 딱히 결장도 없고 오히려 몽펠리에 쪽에 지금 뭐 경고 누적의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 쪽에도 명단 제외부터 시작해서 장기 부상자에, 그리고 최근 노르딘이 이제 팀 내 4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얘도 발목 부상. 뭐 도저히 이길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리옹 승. 몽펠리에가 최근에 뭐 니스전 비기긴 했지만 그건 홈이었고 릴, 리스 다 비겼거든요. 브레스트 잡고. 근데 원정 보면은 지금 랑스 무득점, 생데티엔 무득점, 르아브르 무득점. 그나마 랭스 2골인데 무득점 경기가 훨씬 많고, 리옹이 최근에 뭐 득점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리옹 승 마인까지 봅니다. 요건 2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마인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승부 보는 게 많이 없고, 그나마 무승부 보는 것들은 이제 승무패에 포함된 뭐 아까 얘기한 브리스톨 승무, 뭐 브랜드포드 승무, 아니면 뭐 어디 갔냐 또 승무 봤던 게 뭐 본머스 승무, 뭐 여러 더 있긴 하죠. 뭐 노리치도 승을 보는데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프레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골라가시면, 아 번니 승무도 있구나. 근데 번니는 승무패 포함되네. 예, 첫 경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잘 골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조합을 좀 분류해 놓긴 했는데 오늘 무갈 건 거의 없고 언오버도 거의 없고, 사실 언오버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앞에 5경기가 전부예요. 뒤쪽엔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언오버 가려면 여기서 골라가야 됩니다. 오버 좋아하는 사람은 언더 빼면은 뭐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3개 중에서도 토트넘이 제일 불안합니다. 3.5기 때문에. 물론 베네치아 엠폴리가 뭐 비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 오히려 글쎄요.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토트넘은 3.5라서 불안하고 베네치아는 비길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데,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죠. 그래서 뭐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제 9시 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 방종을 하고 뭐 보낼 거 보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질문 22분까지만 받을게요. 오늘 하필 또 승무패가 9시 반에 마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그렇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질문 없으시면 방송을 하는 걸로 합시다. 유튜브에도 이제 바로 올려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해서 오늘도 아마 두세 경기로 좀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나마 고배당 노린다면은 한 세 경기 정도. 뭐 물을 껴서 가든, 뭐 마인을 껴서 가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는 좀 일찍 올 것 같긴 해요. 한 빨라야 한 한두 시간 정도 더? 한 5시, 6시? 그 정도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상황 봐서 오전에 할 수 있으면 하든가 하고 내일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